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안목을 키워보는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단지들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초에 원베일리 52평형이 평당 2억이 넘는 106억에 거래되었다는 기사가 화제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72억 5천에 거래되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1.5배나 오른 가격이니 화제가 될 만합니다. 기사 아래 달린 댓글을 보면 다소 감정적인 비판, 비난하는 반응이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반포 원베일리가 평당 2억이 될 거라는 전망성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반응은 엇갈렸고, 그렇게 되면 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예상도 했었죠. 기사가 나오기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16일 기사만 보더라도 호가가 떨어지고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나 봅니다. 이런 거래 사례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평당 2억 원 거래가 나왔다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평당 3억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번에 거래된 133D 타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평면 구조를 보면 모든 방과 거실이 전면을 보고 있는 판상형 타입으로 선호되는 구조인데, 단지 내에서는 총 4개 라인에 58세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개 라인 26세대는 한강변으로 수려한 조망을 자랑하지만 나머지 2개 라인은 남쪽을 보고 있어서 한강 조망은 어렵습니다. 남향인지 북향인지 거래 내역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북향 라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33 타입은 122동의 1호 라인의 오픈 발코니의 위치에 따라 각 4세대씩 8세대가 배치되어 있는 A, B 타입이 가장 선호되는 타입이고요. 이건 아예 매물이 없고 대부분은 225세대 타워형 C 타입으로 간간히 거래가 되는데 한강 조망은 일부 세대가 가능합니다. 23년 입주 후에 전혀 거래가 없던 해당 평형 133D 타입은 작년 8월 1일 72억 5천만 원의 첫 거래를 신고한 후 작년 말에 100억을 넘긴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C 타입도 입주 거래가 없다가 작년 3월에 이루어진 입주 후 첫 거래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 거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 거래는 2달이 되기 전에 거래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 채널의 지난 영상 자칫하면 호갱 예스에서 다루었듯이 시세 조정, 자전 거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 거래가 최종 등기까지 이루어질지 여부는 관심을 좀 더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구 감소 추세, 주택 보급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어떻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니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은 감정적이 아닌 최대한 이성적으로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가 주택의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별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수 시장만 따로 놓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을 이해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초고가 주택의 거래 현황부터 살펴봅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1년에 가장 많은 거래 후 감소하다가 작년에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거래된 주택의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20년에는 단독주택만 37건이 거래되었는데
차츰 아파트의 거래 비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4년에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초고가 주택이 저밀도의 프라이버시, 시큐리티가 우수한 단독이나 연립주택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단지의 조망을 중시하는 성향이 점차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런 초고가 주택의 수요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런 초고가 주택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일까요? 물론 굉장히 부자들이 사겠죠? 그런데 이런 슈퍼리치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로 흔하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부자 보고서를 참고해 봅니다. 보고서에서 부자에 대한 정의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자들은 3단계로 세분하고 있는데요.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자산가, 300억 이상 되는 초고자산가로 세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들의 볼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보고서에서 대략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는 국민의 0.8%에 해당하는 약 42만 2천 명, 고자산가는 0.06%에 해당하는 2만 9천 명, 초고자산가는 0.02%에 해당하는 약 1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위 1% 미만이군요. 그럼 이들의 실제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의 평균적인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 때 각 34%, 60%, 6% 정도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자산 300억 이상인 부자는 부동산 자산 530억, 기타 55억, 총 자산이 885억 이상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부자의 거주용 주택의 자산 비율은 32%라고 하니 283억이 사는 집값이라는 의미죠. 이런 부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집은 그다지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겠죠.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입지와 상품 수준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정도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11,1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1,100명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23년 기준으로 서울이 45.3%, 인천 경기 25.2%, 지방 29.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에 총 4,578명이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45.5%,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의 20%, 강북의 34.5%가 거주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곱하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초고자산가는 대략 2,00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요에 걸맞는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 사는 초고자산가 2,000명이 살만한 집을 알아봅시다. 최근 2년간 100억 이상으로 거래가 있는 아파트는 5개 단지 총 9건이고요. 해당 평형의 세대수는 129세대, 2년 거래 회전율은 약 7%입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총 5건, 해당 평형 세대수는 33세대로 거래 회전율은 약 15%입니다. 단독주택은 총 23건이 10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아파트와 연립의 거래 회전율을 고려해서 약 11%가 거래되었다고 추정해 볼 때 강남 3구에 100억 이상 거래 가능한 단독주택은 총 209호 정도로 유추가 됩니다. 즉 최근 2년간의 실거래 사례를 통해 확인된 100억 이상의 주택은 총 371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최근의 2년간 거래는 되지 않았지만 100억 이상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아크로 리버파크의 준 펜트하우스를 비롯해서 효성 청담, 연세 리버 테라스, 이그니마빌, 청담 브루넨,
에테르노 청담, 마크 힐스, 어퍼하우스 청담, 삼성동 아이파크, 레미안 원베일리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52평 이상,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타워 팰리스의 90평 이상, 레미안 원펜타스의 펜트하우스, 잠실 롯데캐슬 골드의 펜트하우스 등 총 668세대가 더 있고요. 연립 다세대는 트라움하우스 2, 3, 5차의 총 56세대, 오피스텔은 잠실의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223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이상 거래 가능한 주거시설이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총 947세대가 있고요. 최근에 2년간 거래 사례가 있는 단지 371세대를 포함해 총 1318세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초고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수요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초고자산가 2082명으로 볼 수 있는데, 공급은 강남 3구 소재에 100억 이상 거래 이력이 있거나 거래가 가능한 주택으로 대략 1318호로 추정되어 공급 대비 수요가 약 60%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를 금융자산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그보다 적은 200억 이상으로 기준하면 공급 대비 수요 초과는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한강 조망이 수려한 아파트 단지의 대형 평형은 초고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타겟 상품으로 주목을 받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초고자산가는 2082명으로 유추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 22년에는 1839명, 21년에는 1757명, 20년에는 1622명, 19년에는 1369명으로 추정이 되어 최근 5년간 713명, 즉 연평균 17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으나 경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6월에 잠원동의 메이플자이가 입주가 예정인데, 전체 세대 중에 56평 펜트하우스 이상 41세대가 초고가 주택군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인 청담 르엘 51평 이상의 108세대, 원어청담 165평 이상의 16세대,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반포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의 펜트하우스 4세대, DH 방배의 펜트하우스 16세대, 그리고 내후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DH 클래스트 59평 이상 1069세대가 입주를 하면 초고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총 9,000세대가 넘는 압구정 재건축의 진행 상황, 잠원 한강변의 재건축, 잠실 5단지 재건축의 추진에 따라 초고가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데이터는 매크로도 의미가 있지만 마이크로도 중요합니다. 전체 트렌드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수한 시장도 있음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시장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고가 주택시장은 평균 소득이나 주택 보급률, 단순한 평당 가격의 주변 시세 비교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구매할 만한 슈퍼리치 수요의 볼륨과 그에 걸맞는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초고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한강변 재건축의 향후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